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석박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김은지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우리 관계자분과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연구, 특히 이번에 새로 개발한 차세대 방광 어셈블로이드 개발과 이를 이용한 이제 기작을 찾는 과정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줄기세포암, 크게는 이제 암에 관심이 조금 더 많은데요. 줄기세포는 저희 몸의 모든 대부분의 모든 조직에 존재하는 세포로서 니쉬라고 불리는 이제 주변 환경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고 인jury가 있을 때에는 조직을 재생하는 등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런 줄기세포가 이제 캔서셀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캔서셀 또한 이제 주변의 환경, 소위 말하는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고 부르는 환경과 이제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살아남고 있는데요. 튜머와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간의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는 이제 튜머의 플라스티시티를 조정한다든지 튜머의 셀을 다른 타입으로 바꾸는 이제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내의 다른 세포들을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결국엔 이제 튜머의 프로그레션, 그로스, 인베이전, 이제 심지어는 메타스테이시스까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의 테라피들의 이제 레지스턴스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인데요. 저는 이러한 이제 튜머의 발생 과정, 튜머가 이제 성장, 그리고 이제 테라피의 레지스턴스를 가지게 될 때 이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영향 및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것을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간 사용된 가장 많이 사용된 모델은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이제 마우스 모델과 이제 셀라인 모델입니다.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애니멀 모델 중에 가장 흔히 쓰이는 이제 인비보 모델인데요. 3차원의 환경 내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지만, 마우스라는 한계로 인해서 인간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없다는 가장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휴먼 셀라인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겠지만 휴먼 셀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휴먼의 이제 프라이머리한 특징들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그리고 이제 2D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3차원적인 이제 구조나 환경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없다는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델의 이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이제 나온 새로운 모델이 바로 올가노이드라는 개념인데요. 올가노이드라는 것은 이제 줄기세포 또는 이제 암세포율의 이제 3차원 미니 장기 조직 유사체로서 현존하는 모델 중에는 가장 이제 인간의 3차원적 구조를 모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모델입니다. 올가노이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가노이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3차원 조직 장기 모사체로서요. 크게 두 가지. 노말 올가노이드. 노말 올가노이드도 이제 어덜트 스템셀, 성체 줄기세포 유래 또는 이제 플러리포텐 스템셀, ES셀, 배아줄기세포나 iPS셀, 역분화 줄기세포 유래의 이제 노말 올가노이드와 튜머 셀 드라이브 된 튜머 올가노이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올가노이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조직을 가장 잘 모사하는 모사체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널리 많이 쓰이는 모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현존하는 올가노이드에도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노말 올가노이드, 특히 여덟 스템셀 유래나 튜머 올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상피 조직에서 유래한 올가노이드이기 때문에 상피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직의 스트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슬, 근육층 같은 부분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플루리포텐 스템셀 드라이브된 올가노이드로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플루리포텐 스템셀 드라이브 올가노이드 같은 경우의 한계점은 이렇게 만들어진 올가노이드는 굉장히 엠브리오닉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배아 상태와 유사하고 그래서 3차원 머추어한 3차원적 구조를 가지지 못하면서 어덜트의 환경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현존하는 가장 발달된 organoid 모델의 경우에도 여전히 머추한 organ의 아키텍처나 이제 티슈 스트로마,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부재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 조직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연구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낸 게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 조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이나 세포들, epithelial cell, 스트로마의 경우에 이제 fibroblast나 endothelial cells, 아니면 머슬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어 형태로 재구성을 해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만든 재구성된 모델을 저희가 이제 어셈블로이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런 모델을 만들고 저희는 처음에 이제 정상 노멀 어셈블로이드를 먼저 만들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한 10년 전쯤에 처음으로 방광에서 이제 스템셀을 아이솔레이션 해서 3차원을 이제 올가노이드를 키워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올가노이드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 한 2년이 채 안 됐을 때여서 보시다시피 이제 방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프리머추어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방광 올가노이드 이제 컬처 컨디션을 옵티마이제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올가노이드를 배양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숄텀 올가노이드라고 해서 맨 처음에 올가노이드를 어느 정도 9일 정도 키운 다음에 이것을 싱글셀로 디소시에이션을 하고 싱글셀로 디소시에이션 해서 또 9일을 키운 다음에 다시 싱글셀로 디소시에이션 해서 이제 올가노이드 키우는 이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6개월 이상 반복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올가노이드를 패세징하지 않고 싱글셀로 부수지 않고 1년 넘게 롱텀으로 컬처하는 이제 롱텀 올가노이드를 키워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숄텀 올가노이드를 배양을 해보았을 때 패세지 26개월 이상의 이제 패세지 동안에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블레드 올가노이드가 배양이 된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제 각각의 배양된 올가노이드가 이제 동그랗게 방광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패세지를 하지 않고 저희가 1년 넘게 롱텀으로 컬터를 하였는데요. 롱텀으로 컬터했을 때도 블레드 올가노이드가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잘 자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올가노이드 형태가 굉장히 동그란 스피어 형태를 띠고 있고 안에 빈 공간 루멘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실제 방광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양된 올가노이드를 저희가 잘라서 스테이닝을 해서 보았을 때도 조직학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했고 그 실제 방광의 멀티 레이어에서 발현하는 이제 마커들이 그 적정한 이제 장소에서 발현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의 이제 방광 올가노이드가 실제 블레도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올가노이드는 이제 상피 조직만 모사를 할 뿐 이 주변에 이제 스트로마나 방광 이제 머슬 근육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이제 모델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쪽에 이제 상피세포, 올가노이드로 상피세포를 만들고 바깥쪽에 스트로마,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랑 엔도셀 셀,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이제 머슬셀을 재구성을 하여서 3-layered 블레드 어셈블로이드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블레드 어셈블로이드를 이제 분석을 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데요. 실제 저희가 만든 어셈블로이드와 와일드타입 블레드를 비교했을 때 겉보기에도 굉장히 유사하고 실제로 잘라서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안쪽에 이제 상피 에피셀리움, 그 바깥에 이제 스트로마, 가장 바깥쪽에 이제 머슬이 있는 이런 3레이어 구조가 굉장히 실제 방광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마우스로 진행을 해야 했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에는 이제 휴먼도 진행을 하였고요. 휴먼의 경우는 저희가 방광암 환자를 샘플을 받을 때 그 옆에 보통 이제 정상 조직으로 보이는 부분을 같이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정상 올가노이드 그리고 정상의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리고 정상에 이제 스무스 머슬셀을 얻어서 똑같이 이제 3-layered 블레드 어셈블로이드를 이제 구축을 하였고요. 맨 처음에 이제 보시면 휴먼 그냥 올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랑 비슷하게 동그랗게 이제 안에 루멘이 있는 형태가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저희가 이제 3-layer 블레드 어셈블로이드를 구축했을 때 앞서서 비슷한 것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동그랗고 안에 루멘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세 가지 레이어가 존재하는 실제 인비브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노멀 블래더 굉장히 구조적으로 유사한 블래더 어셈블로이드를 구축을 하였는데 실제로 이런 블래더 어셈블로이드가 펑셔널하게도 실제 방광을 대변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광의 기능성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방광의 경우에는 바깥쪽에 이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을 통해서 유리네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근육의 수축성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광 어셈블로이드에 여러 가지 뉴로트랜스미터를 처리를 해보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아세틸콜린을 처리를 했을 때 방광이 굉장히 수축하고 근육이 이제 짧아지는 모폴로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반대로 이제 노르아드레날린을 처리를 하였을 때 방광이 이완하고 이제 근육이 다시 이완하는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저희 블래더 어셈블로이드가 이제 컨트랙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테스트한 기능은 방광 이제 유로실리얼 베리어 펑션인데요. 방광은 원래 이제 오줌에 톡식한 몰리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톡식한 몰리큘들이 방광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베리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리어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이제 타입 정션인데요. 실제로 와일타입 블래더에 존재하는 이런 타입 정션들이 블래더 어셈블로이드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타입 정션이 실제로 베리어 펑션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선택한 방법이 이 가장 안쪽 루멘 쪽에 다이를 넣어둬서 이것이 이제 이쪽으로 침투하는지를 본 것인데요. 실제 칼슘이 있는 타입 정션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다이를 안쪽에 넣어주었을 때는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침투하지 않지만 칼슘이 없는 타입 정션이 망가지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안쪽에 넣어준 다이가 바깥쪽으로 이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블레드 어셈블로이드가 베리어 펑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리어 펑션까지 이제 테스트를 해서 저희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블레드 어셈블로이드를 구축을 했는데 이러한 어셈블러를 가지고 저희 이제 질병 모델링에 이용을 하고자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방광 질병 중에 하나가 urinary tract infection이라고 해서 인간의 이제 방광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방광염은 주로 유로패소제닉 이콜라이라는 이제 박테리아의 감염에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박테리아가 방광 안쪽에 이제 감염이 되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세포가 죽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 밑에 이제 줄기세포 스템셀들이 굉장히 빠르게 프롤리퍼레이션 하면서 방광이 다시 재생되는 사이클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방광염이 실제로 저희 블레드 어셈블로이드에서도 또 동일하게 모델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인젝션을 통해서 안쪽에 방광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박테리아를 집어넣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실제 여기 잘 보시면 니들을 여기에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루멘 쪽에 박테리아를 넣어서 방광염을 모델링을 했고 이렇게 이제 방광염을 이제 진행했을 때 실제 인비보에서 일어나는 형태와 유사한지를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 방광에서는 이렇게 방광염이 있을 때 맨 위에 세포가 떨어져서 없어지게 되고 그 밑에 이제 세포들이 굉장히 빠르게 프롤리퍼레이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 어셈블로이드에서도 맨 위에 세포가 떨어져 나가면서 밑에 있는 세포들이 굉장히 빠르게 프롤리퍼레이션 하는 것이 이제 모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광염 과정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방광염이 있을 때 이 밑쪽에 스트로마 부분에서만 특정 시그널링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똑같이 저희 어셈블로이드에서도 미미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셈블로이드를 통해서 실제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도 유사한 어셈블로이드가 실제 디지즈 모델링 여기서 이제 방광염 모델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여기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정상 방광이 아니고 방광암, 블래더 캔서를 모델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대병원 구자현 교수님 연구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저희가 방광암 환자로부터 방광암 샘플을 받아서 올가노이드 배양을 성공을 하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블래더 튜머 올가노이드 라인을 구출을 했고 대표적으로는 여기 이제 8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거라서 지금 잠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방광암에는 크게는 두 가지 합의 유형, 베이설 타입과 루미널 섭 타입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구축한 올가노이드를 보시면 베이설과 이제 루미널 두 가지 타입 모두를 이제 구축을 할 수 있었고 전반적인 몰폴로지는 타입에 상관없이 크게는 이제 스피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보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organoid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튜머 셀만 존재를 하는 거고 주변에 이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는 전혀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앞에랑 비슷한 방법으로 블레더 튜머 어셈블로이드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유래의 이제 방광암 organoid와 환자 유래의 이제 카프를 cancer associated fibroblast 줄여서 이제 카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과 이제 엔도셀리얼 셀을 함께 재구성을 해서 블레더 튜머 어셈블로이드를 만들었고 이러한 블레더 튜머 어셈블로이드를 그냥 기존의 컨벤셔널한 organoid 그리고 organoid를 지노그래프트를 한 것 그리고 이제 페런탈 튜머와 비교를 해서 유사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다래와 같은데 저희가 구축한 튜머 어셈블로이드가 굉장히 페런탈 튜머와 유사한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환자 2번 베이설 타입의 경우가 그 유사성이 훨씬 더 강조가 되었는데 실제로 튜머 올가노이드 전통적인 튜머 올가노이드만 봤을 때는 동글동글한 이제 스피어의 형태를 띠지만 튜머 어셈블로이드 저희가 이제 스트로마나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구축해줬을 때만 이렇게 페런탈 튜머와 유사하게 튜머가 이렇게 스프레딩하면서 튜머의 다이내믹스가 변하는 그런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어셈블로이드가 환자의 이제 히스토패솔로지를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모사 가능한 어셈블로이드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드러그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테스트한 드럭이 여기 이제 두 가지 드럭인데요. 먼저 테스트한 이 두 가지 약은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기존에 베이설 타입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해서 튜머의 그로스를 죽이는 이제 약을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깊게 말씀드리려고 하진 않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FK506 같은 경우는 이제 튜머 셀에 디렉트하게 작용을 해서 튜머 그로스를 줄이는 약이고 셀 같은 경우에는 튜머 스트로마에 직접 작용을 해서 스트로마를 통해서 튜머의 그로스를 죽이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을 저희가 베이설과 루미널 타입 두 타입에 모두 처리를 해보았을 때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제 루미널 타입에서는 튜머 올가노이드, 튜머 어셈블로이드 둘 다 반응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베이설 타입에서만 이렇게 약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FK506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튜머 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올가노이드나 어셈블로이드 두 가지 모두에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색 같은 경우에는 튜머 스트로머가 있는 어셈블로이드에서만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저희의 이제 어셈블로이드 튜머 스트로머가 잘 구축이 된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어셈블로이드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항암제, 이제 키모테라피틱 드러그도 여러 가지 처리를 해보았는데요. 실제 방광암에서 많이 사용되는 키모테라피인 시스플라틴, 럼사이토핀, 마이토마이신 C를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네 가지 라인 모두 다 어셈블로이드의 이 파란색 선의 이제 반응성이 훨씬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결과 이게 이제 인비보의 결과를 굉장히 잘 모사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인비보에서는 특히 이제 팬크리아틱 캔서 같은 경우에는 튜머 스트로마가 굉장히 덴스하고 thick하기 때문에 약이 안쪽까지 페네트레이션을 할 수 없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한 이제 현상들을 저희 어셈블로이드가 굉장히 잘 모사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약들을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저희 어셈블로이드를 굉장히 하이 프로포 드러그 스크리닝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여서 저희가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을 접목을 시켜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학교에 이제 정성준 교수님 연구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실제로 이렇게 3D 바이오 프린팅을 통해서 좀 어셈블로이드를 구축을 했고 이렇게 어셈블로이드가 실제로 저희가 손으로 만든 것과 이제 유사한지를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프린팅으로 이제 만든 어셈블로이드도 실제로 손으로 만든 것과 굉장히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약들에 대한 반응성 또한 유사한 것을 확인하여서 이러한 3D 바이오 프린팅을 접목시켜서 하이스로프 드럭 스크리닝에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튜머의 이제 다른 특징들을 조금 더 모델링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그 다음 중에 이제 모델링 한 것이 하나가 이제 머슬 인베이전입니다. 튜머의 경우 머슬의 이제 침투 정도에 따라서 그 스테이지가 다르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어셈블로이드 바깥에 이렇게 머슬을 구축해서 머슬 인베이전을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이 T 스테이지가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머슬 인베이시브니스한
튜머의 경우에만 이렇게 머슬 근처로 이렇게 튜머가 막 가서 이제 머슬 쪽을 침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머슬 레이어의 이제 침투 정도도 이제 저희 어셈블로이드로 이제 모델링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했던 것이 튜머 이뮨셀을 이제 저희 쪽에서 재구성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요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튜머 이뮨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인데 저희의 이제 어셈블로드 내에 T셀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이때는 이제 저희가 proof of concept의 개념으로 마우스로 진행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휴먼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마우스 블레더 튜머 organoid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동종의 마우스 T셀을 이용을 해서 튜머 리액티브한 T셀을 만들고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블레더 튜머 어셈블로이드를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이런 T셀이 튜머에 반응을 하는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실제로 저희 튜머 리액티브한 T셀이 실제 그 튜머 안쪽으로 이제 인필트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과 이제 동시에 튜머 매스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뚫은 것과 이제 튜머 에이포토시스가 훨씬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굉장히 최신 기술인 튜머 이제 니오 안티젠을 찾고 니오 안티젠을 리액티브한 T셀을 했을 때 튜머가 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시켜 보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튜머 organoid 엑섬 시퀀싱과 MHC 바인딩 어피니티 이제 프레딕션 등을 통해서 실제로 니오 안티젠 캔디데이트를 여러 가지 찾았고 실제로 이렇게 두 가지의 모두 이제 캔디데이트를 쓰는 게 이제 한 가지 펩타이드가 나와서 이런 펩타이드를 합성을 하여서 이 니오 안티젠의 스페시픽한 T셀을 만들고 어셈블로이드를 부탁해서 반응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런 니오안티젠 스페시픽한 T셀이 있을 때 튜머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최신 기술이 저희 튜머 어셈블로이드 내에 이제 구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파트는 크게 이제 새로운 모델, 차세대 모델인 어셈블로이드를 개발한 것인데요. 3차원으로 다종의 세포를 재구성하여서 만듦으로 통해서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굉장히 인간의 실제 인비보 티슈를 모사하는 어셈블로이드를 개발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디지즈를 모델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퍼스널라이즈드 테라피 또는 이제 하이솔프 드럭 스크리닝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모델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러한 어셈블로이드를 가지고 새로운 기작을 찾았던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방광암에는 크게 베이설 타입과 루미널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연구가 나왔는데 이 연구팀에서 실제로 루미널 타입의 organoid를 굉장히 오래 패시지를 오래 하면서 배양을 했을 때 이 루미널 타입이 베이설 타입으로 바뀌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베이설 타입을 G한테 다시 지노그래프트를 했을 때에는 다시 루미널 타입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여서 이런 베이설과 루미널 이렇게 사위 유형을 결정하는 것에 튜머 스트로마,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보고를 하였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 이제 루미널 organoid를 저희도 굉장히 오래 키웠을 때는 이렇게 루미널 타입이 베이설 타입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셈블로이드, 휴먼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있는 어셈블로이드의 경우에는 루미널 원래 타입이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베이설과 루미널 타입의 결정에 튜머 스트로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클루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그 기작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먼저 이게 이렇게 이제 결정되는 것이 지노믹한 체인지 때문인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엑솜 시퀀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엑솜 시퀀싱을 통해서 이제 뮤테이션 프로파일을 분석을 했을 때 보시면 어셈블로이드랑 이제 organoid 둘 다 페런트 튜머의 지노믹 프로파일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이런 하위 유형이 결정되는 것이 지노믹 얼터레이션 때문이 아니고 에피제네틱한 체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에피제네틱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ATIC-과 H3K27 아세틸레이션 칩식을 통해서 Experimental Accessibility랑 Enhance Activity의 차이를 나는 것을 이제 먼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베이설과 루미널 타입의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인핸서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튜머 스트로마로부터 어떤 시그널이 와서 루미널 타입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루미널 타입에서 굉장히 픽이 높은 부분의 모티프를 분석을 했을 때 압도적으로 포크헤드 모티프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많은 팩터들 중에 이제 폭스이원이라는 팩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 폭스이원은 실제로 방광암에서 루미널 타입에서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많은 연구들로 인해서 이 폭스이원이 이제 인핸서에 관련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팩터에 맞춰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폭스A1이 루미널 타입에서만 굉장히 익스프레션이 높았고 관련된 액티비티도 이제 루미널 타입에서 높은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저희는 폭스A1이 루미널 타입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셈블로이드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 어셈블로이드의 이제 굉장히 장점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튜머와 이제 스트로마, 커프를 이제 각각을 이제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먼저 베이설 타입에는 폭스A1이 낮은 걸 이제 오버 익스프레션 시킨 다음에 카프와 리컨스티튜션 해서 어셈블로이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폭스A1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킨 결과 베이설 타입이 루미널 타입으로 변했고, 관련된 이제 크로마틴 어세시빌리티나 인덴스 액티비티, 그리고 관련된 진 익스프레션들이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이번에는 루미널 튜머에서는 이제 폭스A1을 낙아웃한 다음에 어셈블로이드 만들어서 분석을 비교한 결과는 루미널 타입이 이제 폭스A1이 없을 땐 베이설 타입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제 인핸서나 진 익스프레션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폭스A1이 인핸서 리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런 서브타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클루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루미널의 폭스A1이 어떤 시그널 때문에 인덕션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희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기존 연구를 참고해봤을 때, 저희가 기존 연구에서 튜머의 스트로마의 BMP 시그널이 루미널 타입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튜머의 스트로마의 BMP가 튜머의 이제 폭스A1을 유도해서 이렇게 하위 요인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래서 베이설 타입의 경우엔 저희가 이제 카프의 BMP들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킨 다음에 이제 재구성을 하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스트로마의 BMP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킨 경우 튜머의 폭스A1의 익스프레션이 훨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이제 폭스A1 관련된 이제 액티비티가 훨씬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이제 루미널 튜머에서는 저희가 BMP를 낙아웃한 카프를 재구성을 해서 어셈블로이드 구축을 하였는데요. 루미널 타입의 주변 이제 BMP를 낙아웃 시키면 루미널 튜머의 이제 폭스A1이 익스프레션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고, 관련된 이제 크로마틴 액세시빌리티나 인핸스 액티비티가 훨씬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이 튜머 스트로마의 BMP 시그널이 튜머의 폭스A1을 인덕션 시켜서 루미널 타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기작을 밝혔고요. 이것을 이제 한 번 더 증명하기 위해서 레스큐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제 자세하게 반복 실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베이설 타입의 이제 폭스A1을 낙아웃 시키고, 카프에 이제 BMP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켰을 때 서브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한 번 더 확인함으로 통해서 실제로 스트로마의 BMP 그리고 튜머의 폭스A1 엑시스를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작을 이렇게 한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루미널에서 어떤 이제 몰레큘, 여기서 이제 해짝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해짝이라는 몰레큘들이 나와서 실제로 카프에 BMP 시그널을 인덕션을 하게 되고요. 이런 BMP가 다시 튜머에 영향을 줌으로써 폭스A1을 유도시켜서 이런 루미널 타입의 인해서 리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루미널 타입의 결정짓는 이러한 이제 튜머의 플라스티시티에 관여하는 튜머와 스트로마의 이제 시그널링 피드백 엑시스를 저희가 새롭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처음으로 개발한 이제 차세대 어셈블로이드 모델을 통해서 기작을 제가 처음 찾은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러한
4세대 어셈블로이드 모델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인데, 제가 이제 다음에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주로 하고 있는 연구 한 가지만 짧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셈블로이드를 이용해서 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핫 이슈는 이뮤노세라피, 그 중에서도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T셀이나 이제 캔서셀에서 발현되는 PD-1 혹은 이제 PDL-1 같은 이제 프로틴을 일컫는데요.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T셀에 네거티브한 시그널을 주게 되면서 T셀의 액티비티를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뮤니티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 둘의 결합을 이제 블락킹함으로써 T셀을 다시 부스팅시키고 얘가 이제 캔서셀을 잘 죽일 수 있도록 하는 캔서 세라피인데요. 이것이 이제 온콜로지 필드에 굉장히 혁신을 많이 가져왔고, 그래서 신장암이나 이제 피부암 등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한계점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암종에 상관없이 20에서 30%의 사람들만 반응을 하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어떤 환자는 반응을 하고 어떤 환자는 반응을 하지 않는 이렇게 환자 특이적인 반응성에 대한 기작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뮤노제닉하고 T셀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이뮤노세라피를 처리하고 있는 신장암, 리널셀 칼시노마 환자에 대해서 환자로부터 튜머, 그리고 T셀, 그리고 카프를 구축해서 RCC 어셈블로이드를 구축하고, 여기에 이제 안티피드1 등의 이제 이뮤노세라피를 처리하는 등의 실험을 통해서 저희 이제 튜머, 카프, T셀, 이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먼트와의 인터랙션이 이뮤노세라피 레지스턴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기작을 찾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저희 연구를 이끌어주신 제 지도 교수님이신 신근일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저를 많이 도와주는 멤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연구를 많이 도와주신 이제 김상욱 교수님, 저희 학교의 김상욱 교수님, 서울대병원 구자현 교수님, 그리고 삼성병원 강민영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